자, 고추를 수확하실 때 우리가 아주 손쉽고 그 다음에 고추의 모종에도 영향을 안 가게끔 수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여기서 저 끝까지 고추가 한 골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추 한 골 따면은 거의 하루 반나절 이상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고추 따보세요. 남자들 잘 못 땁니다. 허리가 그냥 엄청나게 아파요. 그런데 고추 수확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시고, 보통 하면은 중간에를 우리가 습성상 자꾸 자르려고 해요. 상추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자꾸 중간을 자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얘가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 꼬투리가 상당히 단단한데 그걸 안 잘리죠. 그러니까 고추 이렇게 중간에 대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얘는 간단하게 이제 고추를 살짝 잡고 위로 살짝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아주 쉽게 따이죠. 그쵸? 예. 자,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그냥 잡고 위로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은 고추가 아주 자연스럽게 따입니다. 억지로 그냥 확 잡아당기지 말고. 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배꼽에 이렇게 여기 흠집이 이제 져서 썩어가는 현상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칼슘이 부족한 거예요. 칼슘.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칼슘이 필요할 때 우리가 칼슘이 필요한데 땅에다가 칼슘을 넣어줘야지, 땅에다 아무리 뿌려줘 봐야 늦습니다. 때는 늦어요. 그 노래도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이제 저번에 혹시 이제 배우셨을지 모르지만 난각칼슘이라고 이제 우리 배웠죠. 그것을 해서 그냥 뿌려주세요. 거기 직접 잎이라든가 이런 데 뿌려주면은 거기에서 흡수가 돼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배추, 가을에 배추 보면은 잎 끝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배추가 말라 들어가는 현상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칼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난각칼슘 뿌려주시면 좋고, 가지에도 난각칼슘을 뿌려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좋다고 해서 이것을 과용하면은 오히려 더 해를 끼칩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한 번에 세게 주지 마시고 이제 약하게 여러 번, 그쵸?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텃밭에 많이 있는 이제 삽과 그 다음에 우리 갱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이제 갱이가 옛날에 갱이는 이제 요게 좀 좁으면서 요런 쇠로 된, 그죠? 무쇠로 된 이렇게 그걸 일반적으로 갱이라고 했는데 이게 명칭이 애매해서 다 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갱이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요렇게 생긴 것도 이제 긴 자루에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긴 게.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런 걸 사서 쓰는데, 요게 길게 된 자루가 이렇게 된 이것도 삼각갱이라 그래요. 저도 이제 명칭이 뭘까 했는데 삼각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요런 농기구를 쓸 때는 그냥 일반 시중에 이제 뭐 농자재 이렇게 파는 데서는 잘 안 삽니다. 사면은 거의 뭐 중국산이고,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팠을 때 다 휘어져요. 휘어지고, 우리가 이제 새서랑 같은 경우에도 하면은 땅을 파야 되는데 자기가 휘어져요. 그러면 이제 열받아서 못 쓰죠. 자, 그런데 강동구에는 아직 대장간이 한 군데가 남아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강동 성심병원 있죠. 강동 성심병원에서 옛날 천호 구사거리 아시죠? 구사거리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언덕이 살짝 있는데 그 언덕 넘어서 한 20-30m 가면 오른쪽에 대장간이 있어요. 제가 거기 종종 갑니다. 거기는 직접 이제 용광로에다가 달궈 가지고 두들겨 사기 때문에 농기구가 대체로 좀 무겁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대신 상당히 얘가 강해요. 한번 쓰면은 아마 뭐 살아있는 동안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많이 활용하는데, 얘는 얘는 호미 종류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갱이 종류로 나왔을 때 얘는 아주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걸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낫을 가져왔습니다. 낫은 어디다가 쓸까요? 풀 베는 거 쓰죠. 일반적으로 풀 베는 건데, 얘가 요 사이에 도시 텃밭에서 이것은 사실 교과서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활동해 본 결과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곳에 가서 이게 정법적으로, 자, 이게 아주 교과서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먼저 삽은 여러 가지가 있죠. 파는 기능도 있고, 그쵸? 안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잡초를 제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갱이도 마찬가지죠. 그죠? 골 파는 것도 있고, 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땅을 깊게 안 파죠. 그쵸? 자, 장마 기간 전에는 굳이 땅을 깊게 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작물들은 자기 자리를 잡고 있죠. 그쵸? 만약에 여기 풀이 있는데 깊게 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콩이 망가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자루가 길면은 우리가 이제 힘점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요렇게 쫓는 거 하고, 요거 좀 받아주세요. 자, 요렇게 쫓는 거 하고 멀리서 이렇게 이제 쫓는 거 하고는 에너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긴 게 있는데, 요것은 자, 이렇게 긁는 기능도 있고, 자, 요렇게 이제 자잘한 이제 잡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렇게 막 보통 보면 이렇게 캡니다. 이 하나 캘라고 이렇게 많이 캐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끌고만 줘도 잡초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긁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자, 어떻게 끌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안 되죠. 그 생장점이 있어요. 그 생장점을 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또 삼각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우면은 어떻게 돼요?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것은 갱이도 되고 끓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제 연장이 있습니다. 그걸 삼각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서 이제 제가 풀을 그냥 한번 베볼 테니까, 풀을 이렇게 베는 역할도 하죠. 그죠? 이런 베는 역할도 하는데, 이 낫으로 잡초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잡초 제거할 때 특히 잡초 제거에 요 발행이 같은 경우에 땅이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쵸? 이렇게 붙어 있는데 발행이도 보면은 그 구심점이 있어요. 구심점이. 그래서 요 끝으로 거기다 넣고 이렇게 툭툭 치든가 아니면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이렇게. 이것을 캘라 그러면은 뿌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툭툭 치면은 얘가 뚝 하고 이렇게 잘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장마철이라든가 하면 얘는 더 이상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뿌리는 땅을 또 어떻게 돼요?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토양 소실도 안 되고,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 텃밭에 소작농을 할 때 이 낫은 때로는 베기도 하고, 때로는 끝으로 그냥 톡톡 힘도 안 듭니다. 그런데 이제 호미 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거 내 못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이렇게 작을 때는 호미로 설설 이렇게 긁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억센 이런 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툭툭 치면은 쉽게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호미로 캐라 그러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안 퍼집니다. 그러니까 낫으로 그냥 재미삼아 툭툭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잡아 제치면은 금방 이제 이게 해결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당기면 돼요. 그러면은 호미로 하는 것보다가 낫으로 하는 게 유용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땅콩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죠. 발행이가. 그죠? 이런 경우에 여기다 낫 끝을 놓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강아지 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뿌리가 이렇게 잘 뽑힙니다. 의외로. 자, 한번 제가 몇 자루 가져왔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호미도 한번 해보시고, 뿌리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살짝만 넣어서 살짝만 당기세요. 이렇게. 이게 뭐 여러 번 하실 거 없이 구심점에다가 이렇게 넣고 살짝만 당겨주면은 그게 이제 여기도 이렇게 보면 여기 이거죠, 그죠? 이렇게 살살 몇 번 하면은 그 큰 것이 다 잘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토마토를 저 굵은 토마토를 샀어요. 요리해 보려고 자르는데 이 속이 씨 부분이 푸른색이 띄어요. 그러면은 얘는 숙성이 제대로 다 안 자란 토마토예요. 근데 토마토는 사실 이게 빨갛게 현장에서 자랐을 때 토마토의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는 거지, 사실 이런 토마토는 그냥 맛보는 거에서 뭐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가만 놔두죠. 3일만 지나면 밝아집니다. 진짜 아주 먹기 좋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최대한 붉게 해서 따드시는 게 좋다 이거죠. 이 장마를 못 견뎌요. 다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를 때 이제 조금 관리를 좀 잘 하시는 방법을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 터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일단 얘네들이 비를 안 맞게 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뿌리 흙 부분 있죠. 신문지로 집중, 예를 들어서 뭐 호우가 온다. 그랬을 경우에 신문지로 이렇게 해서 흙 부분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뭐 하우스식으로 덮어주면 그게 좋지만은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땅바닥을 해주라 이거죠. 그렇죠. 땅바닥을 신문지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걷어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제 퇴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퇴비 만드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그 선생님 이런 것은 이제 정법이고, 그렇죠? 아까 여기 이제 버무려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퇴비장에 이렇게 갖다 놨죠. 그렇게 버무리셔 가지고 지렁이인데 주면은 지렁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제가 해보니까 지렁이를 키우면서 그 퇴비를 순환시키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저기에 있는 통 아까 이제 100리터짜리, 200리터짜리가 저희 조합에서 이제 신청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마트로 해달라고 했더니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이제 저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기도 넣으면은 3개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효과 아까